양주연 갈립산 인근 외가였다. 한밤중에 애쓰기 탄 마차가 도착하자 외삼촌 유충이와 외숙모가 마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유의 모습을 본 양 소스라치게 놀랐다. 잠시 들렀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계유는 자신이 궁궐에 다녀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떠났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외숙모가 마련해준 침녀의 몸을 눕히니 교교히 쌓인 피로가 애쓰기 몸과 마음을 곧바로 수면이 십년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비로소 살과 뼈가 녹아들 만큼 안오한 잠. 지난 6해 동안 단 한 번도 들지 못했던 깊은 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 좋구나. 정말 좋구나. 꿈속은 여전히 천국 윤경이었다. 죽은 도르곤이 따뜻한 웃음을 보이다가 피를 토하는 모습이 다시 보이기를 반복했다. 시커먼 벽면으로 얼굴을 가린 살수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도 나타났다.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험한 꿈으로 눈시울이 열릴 적에도 그것이 외삼촌 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애써 다시 눈을 감았다. 잠 속에 빠진 애석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잔 것일까? 애수가 꿈인 듯 생신 듯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 누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가? 애수가 어머니였다. 분명 어머니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윤경에 꿈이 계속 그립기에 아직 우식이 윤경에 머무르고 있는 애숙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지, 여긴 양주 외삼촌 댁이지 하는 생각이 들자 눈을 번쩍 떴다. 애수가 옴이다. 어머니가 정말 곁에 있었다. 어머니가 짓무른 눈으로 애숙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뵙고 있는 분이 진정 나의 어머니 맞으시지요? 그렇다. 네 어미 맞다. 애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어머니는 애숙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도 딸이 얼굴을 양손 바닥으로 잡고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끌어안고 울다가 다시 얼굴을 확인하기를 거듭했다. 맞구나. 내 딸 애숙이가 정말 맞구나. 우리 아가가 드디어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국경을 넘은 직후 보낸 파바리 전갈로 애숙이가 함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서서 쉬지 않고 달려온 길이라고 했다. 모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하기를 반복했다. 외가에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나갔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져온 치마 저고리로 애숙이 옷을 갈아입히고는 외삼촌을 시켜서 지어온 보약을 다려서 딸에게 먹이는 일에만 매달렸다. 천국에서 애숙이 어떻게 살았는지 굳이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애숙은 한양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라는 뜻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6세째 되던 날 뜰에 나서니 따사로운 봄볕을 맞아 활짝 피어난 작약, 민들레, 금낭하, 삼색 제비꽃들이 화사했다. 꽃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뜰로 내려왔다. 어머니, 이 꽃들 좀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곱구나.
이 좋은 꽃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얼마든지 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애숙은 꽃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방으로 잠시 들어갔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얘야, 지금 나하고 잠시 다녀올 때가 있느니라. 돌아보니 어머니는 짙은 녹색 잠옷을 쓰고 있었다.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지요? 함께 가보면 알 것이다. 어머니가 들고 나온 장포꽃 색깔이 잠옷을 애숙에게 씌워주고는 대문을 나섰다. 외삼촌댁 조만큼 뒤쪽에 있는 갈립산 방향이었다. 애숙이 어릴 적 외가에 올 때마다 한 번씩은 산책 삼아 올랐던 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앞서서 능선 아래 중턱까지 올라갔다. 애숙이 뒤를 바트 따라갔다. 거기에 웬 산소가 하나 있었다. 비석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는 한동안 봉분을 바라보았다. 애숙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느 분이 산소이옵니까? 허교, 외가댁 인척 어른 중 한 분이신가요? 어머니가 애숙이 손을 잡고 봉분 앞 잔디밭에 앉혔다. 깊은 한숨을 한 차례 쉰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뗐다. 이 산소는 바로 네 무덤이란다. 네?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적두리묘라고 네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만들어 놓은 가짜 무덤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소녀는 통 모르겠습니다. 자처지청을 들려주소서. 어머니 눈에 또다시 이슬이 맺혔다. 또 한 차례 한숨을 내쉰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소태전 네가 천국으로 떠난 이후에 조선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단다. 병자호란 정축 하성으로 인해 울분에 차있는 무백성들 사이에 왕실에서 공주까지 오랑캐에게 바쳤다는 원송이 들끓었지. 저종에서는 몇 달 동안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 임금께서 자신이 딸을 빼돌리고 정친이 자녀인 너를 대신 보낸 일까지 소문이 나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형편이 됐단다.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바로 이 적두리묘였소. 제가 죽은 곳으로 만들었군요. 그래, 네가 윤경에서 오라비들을 통해 돌려보낸 적두리를 갖고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위순공주는 끝내 국경을 넘지 않았다. 국경으로 가던 중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면서 평안도 종주강에 몸을 던졌고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적두리만 물에 떠올랐다는 소라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랬었구나. 이 나라에서는 내가 죽은 곳으로 돼 있었구나. 윤경에 있는 동안 간간히 궁금하기는 했었다. 아무리 수양딸 공주라고는 하나 공주 자기를 받은 몸인데 상감께서 보내신 식품만 한 번 당도했을 뿐 왜 그동안 윤경에 온 사신들이 단 한 번도 찾지 않을까 이상하다는 마음이 간혹 들기도 했었다. 내가 죽은 곳으로 돼 있으니 사실이 나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망각의 강을 넘어서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였던 셈이다. 어머니, 여기 사정이 그러하다면 제가 돌아온 것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어머니가 애숙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에게 듣기로 총국 황제가 주상께 칙서를 보냈다는구나. 칙서라니요? 무슨 칙서인가요? 자세히는 모르나 네가 총나라 황실이 일원이 되었으니 환국한 뒤에도 예의하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불길한 예감이 씻혀지지 않았다. 본인이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토록만큼도 알지 못했다. 그간의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바도 전혀 없었다. 어머니 말을 듣고 보니 앞으로 감당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결코 만만찮을 것이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것이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혹여 제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이 화군이 될 일은 아닌지요? 돌아와서는 안 될 딸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철없이 온 것은 아니겠는지요? 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 내 딸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좋아서 곧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쁜데 그런 말은 물론 그런 생각조차 다시는 하지 말거라.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지금껏 치른 희생만으로도 이 나라 백성들은 우러르고 칭송해야 마땅할 일이다. 위순이라는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잘 돌아왔느니라. 살아서 이렇게 정말 잘 돌아왔느니라.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또 한 번 감격했다. 애석은 자신이 무덤이라고 만들어진 산소를 야릇한 마음으로 둘러보았다.